감사합니다. 근데 지난 설날 때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마 이색, 한산희 씨 집안에서 이색 선생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은데, 그 자료를 좀 보내드린다고 해서, 물론 좋은 일이에요. 문중에서 나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고 나서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내 호는 말이죠. 내 호는, 분명히 돌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돌이라는 의미로 썼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조상을 나한테 소개하기 위하고 우리 조상이 훌륭한 분입니다라는 거를 소개하는 사람이 남은 이렇게 호까지 바꿔가고, 남은 깔보면서 자기 조상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멘탈리티가 여기 배어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돌멩이 박사님하고 보내냐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한국 사상을 요번에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지금 정도전을 강의를 해도 나는 정도전과 봉화종 씨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요. 이색을 강의해도 나는 한산희 씨하고 관계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역사화된 인간이고 우리 역사 속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문중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 인간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상 잘하는 사람, 나 옛날에 몰랐는데 내가 이번에 한국 사상사를 강의하려고 보니까 사방에서 한국 사상사 연구가자들이 얘기하기를 문중에서 씹어대는 동양의 객관적인 연구가 안 된다 이거야. 사방에서 뭐 하나 문제가 되는 그 인물을 다루려면은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기서 하면서 고소하고 뭐가 그러니까 한국 사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택의 후손이다 그걸 자랑을 하려면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 이택의 후손이라는 걸 태계 선생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태계 선생만큼 훌륭한 인격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안 그런데 우리 조상이 퇴계라는 얘기만 하고 댕긴들 어떤 놈이 그놈 말 통해서 퇴계를 숭배해요? 우리 사회가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이 잘난 것도 존중해 주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옛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 땅에도 옛사람과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를 올바르게 인지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과거에 우리 역사를 만들어간 것과 같은 그러한 기라성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가건 사상가든 예술가든 각 분야에 훌륭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몽주라는 분 아세요? 정몽주, 응? 포은 선생. 정몽주 선생은 우리 삼봉 정도전 선생보다 나이가 닷새가 위에요. 닷새가 위에요. 그리고 이 정몽주라는 분은 삼봉보다도 아마 학덕적인 면에서 더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포은 이 정몽주라는 분도 대단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정도전 삼봉 선생이나 포은 선생 이런 사람들을 다 보면은 뭐냐면 두 분이 다 뭐냐면 문무를 겸비했어요.
이 정몽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문신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뭐 대마도 정벌도 나가고 뭐 하여튼 일본에도 여러 차례 가고 중국도 여러 번 차는데 아주 그 무장으로서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물을 다 겸비한 사람뿐만 아니라 학문이 아주 그 당시 성리학에 대한 중국 고전에 대한 이해가 엄청 탁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도 사실은 정몽주가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심요살이를 하시면서 그때의 정몽주가 책을 하나 보내줘요. 그때 보내준 책이 맹자라는 책이라고. 그때.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서 맹자를 읽으면서 하루에 자기는 반 페이지도 하루에 반 페이지를 절대 남기지 않으면서 그걸 뜻을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맹자를 정독하고 거기서 그 맹자 사상이라고 하는 건 공자 사상하고 아주 달라요. 맹자 사상은 무서운 혁명 사상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 혁명의 꿈을 키우게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 고려말 상황이라는 게 그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백성들의 삶이 가장 큰 문제. 지금도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적 토대가 빈약하면 그 나라는 흔들려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정치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게 경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려말이 어느 상황이냐면은 옛날에는 물론 소장님들 있죠. 그 소장님이라는 거는 그 지주하고 땅 주인하고 소작하는 사람 사이에 뭐 최근까지도 반타작이었어요. 그거는. 예? 먹으면 이제 소출을 하면 반씩 논아 갔잖아요. 땅 주인이 반 갖고 가고 이제 반적인데 이게 그 국가에서는 그 반타작하는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다른 문제고 국가에서는 그 토지의 소출에 하여튼 그 토지의 그 소출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갔다고.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경작하는 사람이 5를 갖고 그 다음에 지주가 4를 갖고 국가가 1을 갖는 셈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땅에 이제 10분의 1을 국가가 갖고 가니까 그 5, 4, 1을 먹는 건데 옛날에 이게 그러니까 물물 교환 시대에 그 화폐가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이 소출이 나면은 이거를 국가가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 소출 양도 정확하게 잴 수가 없을 거고 그거를 국가가 뭐 그 세리가 다 다니면서 그 10분의 1을 걷어온다는 것도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벼슬아치들한테 어느 구역은 그 복록이라는 게 네가 10분의 1을 받아먹으라 하고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돼도 괜찮은데 그 사또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현직에서 물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딴 사람이 임명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또라는 직에서 그만뒀는데도 계속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그거를 그 다음 올 사람이 저기하고 자기는 이제 그 받아먹을 권한이 끝나야 되는데 옛날에 모든 적이라는 게 이 권세가문이라는 게 그걸 계속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서류상으로 새로 임명되는 사람한테 또 그 받아먹을 10분의 1 받아먹을 권한을 줄 거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게 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전법이니 이런 건 이제 역사학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 말에 아무리 그냥 역사학으로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그놈들은 뭐냐면 계속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이게 자기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또 그 아들이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받아먹으면 손자가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으면 야, 그 손자 때 가면 물려도 될 것 같은데 옛날 인심이라는 게 뭐냐?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받아먹는 건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주는 사람도 또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토지에 소작 있는 건 똑같은데 한 토지에 그것이 뭐냐면 9명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올해 만약 10마디 지어가지고 만약 몇 마디는 한 몇 가만이 나오죠? 10마디에서 한 30가만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10분의 9를 다 도둑질해 가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럼 거기서 10분의 1 가지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거 먹고 살 수 있냔 말이야. 그러면 당대 고려마을은 전부가 이 지경이었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거를 아무 누구도 바꿀 길이 없는 거야 지금. 에? 왜냐하면 전부 그걸 받아먹는 놈들은 그 받아먹을 권리를 포기합니까? 아, 이건 내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세서로 내가 봐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 거기 가서 그 불쌍한 서민들만 족치는 거예요 지금. 에? 답정부의 전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애느냐 하는 게 지금 고려마을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삼봉 정도전 삼봉은 뭐냐면은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토지를 완전히 국가에서 전체를 몰수해 가지고 경작자들한테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토지 공개념을 처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우냐 말이에요. 에? 어떻게 토지를 생으로 전국에 있는 그 토지를 국가가 몰수를 하느냐 말이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준 같은 사람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뭐냐 하면은 현직 관리 외에는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없애자. 그 현직인 사람을 그거를 과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과전만 살리자. 이게 과전법이라고. 그런 그 개혁을 아주 도왔던 사람, 그 개혁을 이 사회는 분명히 개혁돼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가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고려마을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후배인 삼봉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기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삼봉은 유배를 가잖아요. 유배를 갔다가 그런 과정에서도 뭐냐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그러지만은 이 삼봉을 갖다가 이성계와 만나게 해주는 것도 정몽주가 만나게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포은 선생이 다리를 놔요. 그래서 함경도로 찾아가서 몰래 그 어느 막사에서 그 이성계를 만났는데 그때 삼봉은 아주 구체적인 혁명안을 내놨던 것 같아요. 도저히 지금 이 현 체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원적으로 갈아봅시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그 당시 젊은 정도전은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몽주는 그러한 계획에 초기에는 찬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개혁을 밀어나가지만은 결국 막판에 가서 뭐냐면은 475년을 유지해온 고려 왕조를 갈아엎는다는 거기에 가서는 정몽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곤란하다. 그것까지 내가 뒤엎을 수는 없다. 그러면 삼봉의 입장에서 포원한테 형님 5살 위니까 형님 그럼 대안이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어? 아마 포원도
대답은 없었을 거예요. 대답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고려 왕조의 충신으로서 이 고려 왕조를 살려보려고 나는 노력했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새로운 왕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까지 나갈 수 없다. 정도전은 형님 그러면 당신과 나는 결별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사랑했던 자기 동생과 같은 이 포우는 삼봉을 죽이려고 그래요. 응?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 지경까지 가면 이거 곤란하다. 그런데 삼봉 입장에서는 개혁을 완성하려면 도저히 고려말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시대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고민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는 고민이라고. 예? 똑같이 있는 고민이라고 이게. 예? 이제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아주 맹랑한 사람이죠. 아주 그 열렬한 혁명하죠. 아주 그 총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게 지금 어느 시절인데 말이야. 이게 다 일 저질러놓고 이렇게 개판치 죽이냐.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그냥 모셔온다고. 개성에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는 그 떠보려고 정몽주가 그 문안들이러 왔다? 그 자리에서 하여가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한 게 뭐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서 그 여차 역하여 뭐 여피 역하여 그래서 그게 어떠하냐는 게 하여 그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가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만수한 드렁치기 뭐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뭐 얽히고 살아가지고 살아남는 게 장땡이지. 새끼한 뭘 폼을 잡느냐. 이미 간 건데 하고 실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몽주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차신 사료 100번 갱 사료하고 그게 한문으로 원래 돼 있던 건 이제 우리가 시조로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제 조영규라는 이제 그 똘마니를 시켜가지고 야 선주교 지나갈 때 너 밑에서 있다가 철퇴 들고 있다가 쳐서 죽여버려라. 근데 이제 이미 그 사태를 워낙 이성계 일파가 이미 구구는 기울어졌고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정몽주 자신도 그 시대가 이미 기울어졌을 때는 알죠. 그러나 이미 그 이방원의 그런 기세를 보고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음이나 자기가 이미 죽을 몸이라는 걸 얘기한 정몽주는 자기 그 비참한 최후를 마다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선주교를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선주교를 가봤어요. 최근에 거기를 가보고 그 길을 다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물론 이제 핏자국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붉은 이런 핏자국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뭐 광물 돌에 이제 박혀 있는 광물이 좀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식적인 머릿속에 정몽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심상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정몽주 그러면은 정말 일편단심의 그런 충조를 과시한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뭐냐면은 그분은 어디까지나 구질서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삼봉은 물론 정몽주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아주 친한 친구였고 형님하고 사이였고 어떠한 혁명의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갈라지는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말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몽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삼봉 정도전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네? 이게 말이죠. 최소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마음속에
포은 정몽주가 사랑을 받는 것만큼 삼봉 정도전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못 받고 있으니까 확실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몽주는 반역자입니다. 그죠? 우리의 정통은 지금 조선 왕조입니다. 조선 왕조를 새로 세웠고 유학을 본이로 하는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조선 왕조의 적통상 누구를 더 인정해야 됩니까? 당연히 정도전이죠. 삼봉 정도전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재밌습니다. 뭐냐면 역사가 바뀌어서 혁명에 성공하고 나면서 혁명의 결과를 따먹은 권력자들은 그 새로 성립한 조선 왕조에 대해서 삼봉이 필요합니까? 포은이 필요합니까? 또다시 포은이 필요한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또다시 너희들은 나한테 죽음을 죽을지언정 포은 정몽주와 같이 충절을 다하는 인간들이 되어라 하면서 삼봉은 반역도로 몰리는 겁니다. 예? 이해가 돼요?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정몽주는 조선 왕조로 볼 때는 역적입니다. 고려 왕조로 볼 때는 물론 충신입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로 볼 때 진짜 충신은 삼봉 정도전이죠. 그러나 조선 왕조의 삼봉 정도전의 평가는 형편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라 이 말이야. 왜 억울하냐 하면은 자 보세요. 정몽주나 정도전이나 동일한 개혁 성향의 훌륭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이방원에게 죽었어요. 둘 다 똑같이 같은 나이에 둘 다 비슷한 나이에 같이 죽는다고. 그런데 이 포은 정몽주는 뭐냐면은 그 자기의 그 사회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헌신하다가 거기서 충절을 지키고 죽은 사람으로 추앙을 받지만 삼봉 정도전은 마치 권력투쟁에서 실패한 정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모반이고 반역으로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조선 왕조 초기의 평가에 따라서 이조실록도 만들어진 것이고 모든 역사가 쓰여진 거고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를 낙후시키고 조선 왕조의 보수적인 성격을 규정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포은 정몽주를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그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끝까지 헌신한 사람이라면 삼봉 정도전 또한 아시겠어요? 삼봉 정도전 또한 자기 신념에 끝까지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결코 권력투쟁에서 떨어진 그 낙후한 그러한 패배한 패배자는 아니올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포은 정몽주를 사랑할 줄 안다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삼봉 정도전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리고 인정해야죠. 그죠? 그의 혁명의 의지와 그의 국가에 대한 모든 사랑과 이 모든 역사의 정의감을 우리가 똑같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삼봉 정도전을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삼봉은 최소한 이렇게 썩은 뿌리에서 하나도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려말 상황에 있어. 그래서 정몽주 형님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몽주는 야, 나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 에? 여기에 그 기묘한 이 역사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왜 이 정보이라는 이 책을 경국대전이라는 게 나중에 이 사람이 조선 경국전을 썼고 성종 때 경국대전에게 만들어서 조선 범준이 만들어지는데 경국대전에는 이 삼봉의 조선 경국전과 같은 철학이 빠져 있어요. 거기는 그 새끼들이 전부 다스리기 위해서 이미 헤쳐먹으려고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한 법제적인 것만 자세하게 해놨을 뿐이에요. 철학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은 전혀 달라요. 여기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근데 그 철학은 철저하게 민본주의적인 것이고 철저하게 개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철저하게 제약시키려는 거고 너희들 왕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민주를 얘기하지만은 민주라는 거 이거 웃기는 거라고. 에? 마치 여러분 민주 그러면 히랍 사상에부터 데모크라시가 나타났다. 웃기는 얘기예요. 에? 히랍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아테네의 시민 그것만에 국한된 겁니다. 에? 이 플라톤의 폴리테이아라는 국가론이라는 걸 보시면은 거기 필락스 수호자 그리고 에피쿠로이 거기에 보조자 그리고 뭐 호이플로이 그래가지고 다중 해가지고 세 계급이 나오는데 그 세 계급 밑에는 광범위한 노예가 존재되어 있어요. 노예는 데모크라시라는 말에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데모크라시도 아니라고 오늘 개념으로 말한다면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 동양 사상에 있어서 민주를 말한다면 훨씬 더 유교라든가 공자라든가 맹자라는 사람들의 사상은 이미 민주주의를 말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철학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자의 민의 개념에서는 공자의 민의 개념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유교무리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는 철저한 민본주의 사상인데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단지 뭐냐면은 단지 민의를 그 민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우리 동양 문화가 이 세계에서 가장 일찍 확보를 한 문명인데 단지 뭐냐 하면은 이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마그나 카르타를 동시에 하면서 영국에서 뭐냐면 귀족들이 왕권을 제약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도 말이죠.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족들이 왕권을 제약하는 내 재산 니들이 왕 보고 말해 내 재산 함부로 뺏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거기는 민의 개념이 빠져 있어요. 진정해서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삼봉의 이 정보인은 철저한 민본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한 민본 사상이 있고 오늘날 우리 민족은 이 서양에서 선거라는 제도를 우리가 들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50년 만에 불과 반세기 만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객관적인 체제를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이미 선거는. 그죠? 이거는 세계 역사상 서구라파 역사에서 선거라는 제도를 수출해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기에 한 나라에 정착된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원래 민주주의가 깔려있던 거예요.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삼봉 정도전의 사상에서부터 이미 확보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사회를 우리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민주라는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민주라는 거는 훨씬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고 우리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앞서가 있는
민주적 전통을 가진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라는 말을 항상 위장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주라는 말은 너무 애매해요. 그리고 민주라는 말은 그것은 항상 위장하기가 쉽습니다. 애매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기만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라는 건 역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민주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론에 관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줘야 된다든가, 민의가 반영돼서 대통령을 뽑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한다든가, 우리가 이러한 민주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성취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지금 삼봉이나 그 포원이나 똑같이 당면했던 단 하나의 문제예요. 우리 역사의 목표는 민주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반부패라고. 반부패. 응?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무서운 부패를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지금. 에? 그것이 지금 삼봉이 외치는 거예요. 에? 이거는 지금 뿌리를 뽑아야 돼요, 지금. 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에?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 역사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구한말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구한말이 썩은 역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해월 전쟁 같은 사람들 보국안민이라고 동학이 외친 게 보국안민. 에? 이 보국안민이라는 게 보국안민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보라는 건 무슨 나라를 보호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동학에서는 이런 말 쓰질 않았어요. 이게 나라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국하면 반드시 이 자를 썼는데, 보라는 게 뭐냐면 이 보라는 건 정야라고 그랬다고. 정야.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틀린 거를, 부패를, 썩은 거를 패내야만, 그릇된 거를 바르게 해야만, 나라의 썩은 거를 바르게 해야만 백성이 편안해진다 그거예요. 동학의 외침은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썩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근원적으로 우리가 살아올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잘못됐다, 왕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 뒤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개벽, 문명을 다시 만들자고 그랬어요. 문명을 다시 만들자고. 너는 왕조를 다시 만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동학하는 사람들이. 문명을 다시 만들려는 그런 자각을 수훈선생이 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짓밟히면서 조선 일제 식민지의 썩은 새끼들이 저기하고, 거기서 썩은 새끼들이 해방 후 또 썩은 새끼들이 지배를 하고, 그 썩은 새끼들이 독재하고, 그 썩은 새끼들이 지금 이 썩은 뿌리를 근원적으로 갈아엎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봉이 여러분들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20세기의 조선을 무너뜨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20세기라고 하는 조선을 무너뜨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총선이 오죠. 이거는 우리 국민이, 우리 민중이, 우리 역사의 진로를 구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의 목표는 민주가 아니에요. 그런 말에 혼동하지 마세요. 우선 반부패 썩은 거 도려내자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여기 장사하시는 분 있죠? 세상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장사하기가 힘든 나라가 없어요. 왜? 다 썩었기 때문에. 다 뜯겨먹기 때문에. 와서 다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우리가 말은 겉으로 근사해도 이게 아주 썩어 골맛
터진 나라입니다, 지금 이게. 에? 그래서 이 정도전은 끝까지 타협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성계를 옹립하고 그 이성계를 통한 왕위를 어떻게 규정해서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우리 민중의 사회를 만드느냐 하는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밥이란 말 알죠? 우리 이밥이란 말, 쌀밥이라는 말. 쌀밥은 이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그 당시 이성계의 개혁이 저기를 해가지고 그 쌀을 못 먹던 사람이 쌀만 먹으면서 감격해서 이밥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렇게 조선 왕조에 어떤 새로운 기운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삼봉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예? 예? 그 이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사도 지금 그러한 변혁의 전기가 필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변화의 전기가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신 따라야 한다고. 정신 차려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도전은 뭐냐면은 처음에 조선 경국전을 쓰면서 이 정보위라는 철학적인 정치 철학의 대태제를 내걸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말이죠. 이 양반이 처음에 인용하는 것이 조선 경국전에 최초로 인용하는 게 주역계사 하편에 나오는 주역이라는 문헌의 계사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역에 나오는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역에는 이렇게 나가요. 처음에 천지지 대덕활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지지 대덕활생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인지 대보활 성인지 대보활위 그 다음에 하이 수위활인 그 다음에 하이 취활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역에는 말이죠. 천지의 대덕은 말해서 그것이 생이라 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천지의 위대한 덕성이라는 뭐냐? 모든 것을 생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 산천 조목을 보세요. 내비로 둬도 천지는 항상 생명을 부여합니다. 모든 것이 생하도록 하지 죽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처럼 서로 죽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앗이 하나 떨어져도 어떻게 하면 천지는 그걸 살려서 싹을 틔울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천지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런데 천지지 대덕할 성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천지의 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생명력이 있는 건데 성인의 대보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성인의 가장 큰 보배는 뭐냐? 그가 존엄한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대통령이 우리가 옛날에 군주가 위대합니까? 대통령이라는 거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데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만드는 동시에 거기 위가 생기는 거예요. 위. 그 위 때문에 세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거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위. 그런데 왜 이 위는 어떻게 지키느냐? 에? 그 위라는 걸 어떻게 지키느냐? 그거는 인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인이라는 거는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이 뭐냐면 항상 천지의 대덕처럼 이렇게 생생할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네요. 우리 마음이 죽어가면은 성인이 필요 없죠. 정치가 필요 없죠. 국가가 필요 없죠. 법률이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천지지심처럼 살아갈 수 있을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모으느냐? 그거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문구에서 재미난 건 뭐냐면 당연히 천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성인이 오고 이거는 두 개가 대귀예요. 대귀인데 이 정도전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거를 인용하는 방식을 보세요. 제일 먼저 천진이 대도갈상 그랬어요? 이 과감하게 주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중국의 고전을 정도전은 우습게 자기 마음대로 칼질하는 겁니다. 거기서 감히 과거에 이러진 못해요. 근데 정도전은 그렇게 기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딱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천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조선 왕조의 문제는 바로 성인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혁명을 하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우리 조선 왕조를 바르게 건국하느냐 하는 문제다 그거야. 그러려면 천지보다 성인이 먼저 와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성인지 대보왈위. 자, 이성계. 당신이 지금 임금이 되었어. 당신은 이러한 위대한 위를 가졌어. 그 다음에 뭐냐면 인용하는 게 이 위를 가지는 그 위는 뭐가 돼요? 그 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빼버려요, 이 사람은. 이런 그 대꾸를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거를 갖다가 요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야. 에? 아시겠습니까? 성인의 대보는 위인데 그 위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거를 지키는 것은 인이다. 즉 뭐냐면 당신이 어느 누구든지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스릴 수 있는 건데 그 위를 어떻게 지키느냐? 백성들의 인한 마음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인을 보장하는 방법은 어떠하냐? 그것은 바로 천지의 대덕과 같은 마음을 네가 갖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문명이 인하게 생생해야 된다고. 생하고 또 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가 뭐냐면 모든 것이 생생하도록. 그래서 주역이라는 역이라는 말 있잖아요. 역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생생지위역이라고 했어요. 이 천지가 생하고 생한다. 끊임없이 생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역이다 그랬어요. 주역할 때 역이라는 건 뭐냐면 천지가 생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민을 다스리는 자의 마음도 생생해야 되고 그렇죠. 새로 태어나고 끊임없이 뭐를 산출해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생생해야 되고 그 두 양자가 살고 있는 천지라고 하는 이 모든 대자연의 환경도 끊임없이 생생하는 그러한 모든 생생을 돕는 방향에서 국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고려왕조는 모든 것을 죽이는 데서만 이루어졌다. 이거를 이 파라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혁명이다. 이것이 말하는 새로운 왕조의 모습이다. 자, 우리의 20세기, 19세기, 20세기, 우리는 19세기, 20세기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그런데 이 19세기와 20세기는 뭐냐? 철저하게 서로를 죽이는 두 세기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왜 내가 이 시간에 삼봉정도전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문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생성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건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새로운 혁명을 꾀하려는 겁니다. 어떠한 새로운 가치관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강의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에 가는 것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정보위, 이 조선 왕조의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너무 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데 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참 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